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1월 북구청 정보화 교육 유용한 스마트 앱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V플랫이라는 앱을 배워보실 겁니다. V플랫 앱을 사용하시면 종이나 문서, 책과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스캔하실 수 있는 앱인데요. 이때 그냥 사진을 찰칵 찍는 게 아니고 텍스트 글자가 잘 보이도록 선명하게 스캔해주는 앱입니다. V플랫은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텍스트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찰칵 사진 찍으면 이때 그 책 내용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요. 몇 번째 페이지에 있었지? 이런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진을 찍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PDF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즉, PDF 파일로 문서화해서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 편리하게 공유가 가능하시고 그 다음 직접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하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책 스캔해주는 앱 V플랫을 배워보실 텐데요. 먼저는 설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설치하신 뒤에 직접 우리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오셔서 스캔도 해보시고 텍스트 인식도 연습해 볼 거예요. 마지막 PDF로 변환해서 책을 읽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생활 속에 유용한 스마트 앱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월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스마트폰 준비되셨나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V플랫 앱을 설치하러 플레이스토어 찾아 들어갈게요. 먼저 홈화면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터치해서 들어가시고 없으신 분들만 저와 함께 비어있는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윗방향으로 드래그 그 다음 나와 있는 전체 앱 페이지에서요. 왔다 갔다 하셔서 가장 첫 번째 페이지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찾으셨다면 우리는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 검색창 이용해서 V플랫을 검색하실 건데 이때 음성 검색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발음이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다른 앱들이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 검색창 부분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 키패드가 올라오셨을 때 한글로 V플랫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어로 적으셔도 되지만 한글로 적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V플랫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신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키패드의 오른편 하단의 돋보기를 터치하시거나 또는 아래쪽에 검색 결과로 나와 있는 앱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키패드에 있는 돋보기 검색 결과를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파란색 바탕에 종이 2장이 그려진 앱 아이콘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때 설치 누르도록 할게요. 아래쪽은 어떻게 책을 스캔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설치 누르시면서
우리 내가 스캔할 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되시는 동안 책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 또는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 동안에 얼른 책을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기왕이면은 앞으로 읽으실 책, 읽었던 책 말고요. 새로운 책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는 게 효용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책이 무거워서 바깥 야외에서는 읽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V플랫을 배워보시고 이제는 어떤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의 무게와 상관없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처럼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열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때 나의 기기 성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안내창 하나가 뜨셨을 겁니다. V플랫의 기본 원리는 책을 찰칵찰칵 사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메라나 갤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허용해 주세요. 허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버튼을 터치. 그 다음 두 번째 미디어 파일 역시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 잠깐 서비스 약관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동의하고 시작하기를 터치하셔서 저처럼 V플랫의 비밀이라는 안내 페이지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종이책을 스마트폰 안으로 스캔하는 법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현재 원본 이미지 상태인데요. 우리 어서 서둘러서 종이책 한 권을 가지고 오세요. 자, 종이책을 준비하신 다음에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준비하셨나요? 네, 그러면 그 책을 이제 여기 보이시는 미리 보기 화면과 같이 펼쳐주세요. 자, 책 한 권을 펼치시고 그 다음 스캔하는 방법대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책을 원본 이미지처럼 펼치셨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터치. 그럼 이때 책을 스캔하시자마자 내가 찍었던 책 사진이 공면이 있더라도 평평한 곳에서 찍힌 것처럼 보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다음 버튼을 터치. 그럼 이때 색상 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책을 사진으로 찍게 되면은 책의 표면이나 색깔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V플랫에서는 훨씬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색을 보정해 줍니다. 그리고 베타이지만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손가락 있죠? 책을 찍기 위해서 반드시 책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손가락도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 알아서 손가락을 인식 후 지워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캔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들이 실습으로 익혀 보실게요. 마지막 다음 버튼까지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종이책을 사진 찍었더니 옆으로 정말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처럼 결과가 나오게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고 계신 책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직접 해보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 저처럼 카메라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온 이 책을요. 직접 스캔해 보시면서 종이책을 스마트폰 안으로 옮기는 작업 해보실 겁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처음에는요. 역시 책의 표지부터 찍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카메라 안쪽에 책을 넣어 놨더니 초록색으로 가이드선 하나가 생긴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카메라에도 이 초록색 선이 생기셨나요? 맞습니다. 이 초록색 선 기준으로 찍힌 구역만 우리 책으로 인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너무 책을 가까이 대면 일부분만 찍히게 되니까 당연히 옆에 내용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가이드선을 잘 보시고 정확하게 책의 외곽선 부분에 가이드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카메라를 이리저리 각도를 변경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자, 혹시 조금 삐뚤어졌다 생각 드시더라도 외곽선만 잘 맞춰 주시잖아요. 나중에 삐뚤어진 책은 우리가 회전을 줘서 다시 방향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확하게 가이드선이 잘 책과 맞닿았다면 이때 가운데 있는 하얀색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하시는 순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찍혔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 과정을 다음 버튼을 통해서 V플랫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처음이시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사용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버튼을 한번 터치. 그 다음 색상 보정 들어갈게요. 다음 버튼을 한번 더 터치. 이때 훨씬 선명해지면서 글자를 더 진하게 보실 수 있는 상태로 색상 보정되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 지우기는 지금 저희가 책을 잡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마지막 다음 버튼까지 터치 해주시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빵빠레가 딱 울리면서 우리가 방금 찍었던 책의 표지가요. 종이책에서 우리 웹용 책으로 바뀐 거 확인되셨습니다. 다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비포 애프터 환경으로 나오고요. 이때 따로 공유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아직 수많은 책 페이지 중에서 가장 첫 페이지 표지만 찍어보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닫기 누르신 다음에 책의 내용 하나하나를 추가로 찍어 보실 겁니다. 먼저는 한 장씩 찍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준비를 해주셔야 하냐면요. 보겠습니다. 책을 표지를 찍어 주셨기 때문에 직접 책을 펼치셔서 이제는 책의 내용을 내 스마트폰 안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꼭 책에 곡선을 완전히 우리가 제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무래도 책은 양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V 플랫이 그것도 보정해준다. 우리 배워보셨으니까 너무 꼭 눌러서 평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잘 인지되도록 자, 선생님들께서는 최대한 펼쳐주시고 알아서 초록색 가이드선이 외곽선을 맞춥니다. 그럼 이 상태로 아까 사진 찍었던 버튼, 하얀색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하시자마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렇게 삐뚤어지게 제가 찍었는데요. 실제로 아래쪽 우리 오른쪽 하단을 보니까 어떠세요? 책이 정확하게 모서리가 잘 맞고 평평한 곳에서 찍은 것처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또 당연히 옆에 페이지도 우리가 찍어 주셔야겠죠. 자, 저는 앵커링 효과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찍었어요. 그럼 당연히 26페이지 말고 27페이지도 찍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는 따로 손가락을 대실 필요 없이 정확하게 가이드선이 맞았다 하면요. 가운데 있는 하얀색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터치 잘 되셨나요? 여기 있는 하얀색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이제 방법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을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펼치셔서 여기 가운데 버튼을 사용해서 직접 안에 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책이 100페이지짜리다 하면 100번 눌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페이지를 100번 누르는 것은 조금 힘든 작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V플랫 앱에서는 양쪽 페이지를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찍는 방법이 익숙해지셨으니까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십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숫자 1이라고 적혀져 있으시죠? 맞습니다. 지금은 한 페이지만 찍는 설정이었고요. 여기 있는 1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숫자 1, 2로 바뀌게 되고 가운데에 선 하나가 그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동그라미의 역할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책을 찍어 볼게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기울여 보세요. 자, 저는 왼편으로도 기울이고 오른편으로도 기울였더니 초록색 동그라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최대한 수평을 맞추시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초록색으로 바뀐 동그라미가 가운데 하얀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가장 수평이 잘 맞춰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예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가장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들어와 있죠? 여기 보이시는 점선은요, 책을 1페이지를 여기에 두시고 2페이지를 여기에 두실 건데요. 가운데 선을 책의 페이지가 나누어지는 부분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이 조금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곧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전 찍으신 페이지 말고 뒤쪽으로 페이지를 넘기셔서 새로운 장을 찾아주세요. 새로운 페이지를 찾으셨다면 스마트폰을 가로 방향으로 들어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화면을 미러링해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방향은요, 가로로 변경했어요. 그럼 이때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모두 한 장면에 들어오셨나요? 그런데 제가 장면에는 잘 들어오게끔 가운데 선은 맞췄는데 버튼, 우리 노란색 버튼 보이세요? 자, 노란색 버튼이 나타났다는 뜻은 수평을 못 맞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버튼이 될 때까지 미묘하게 각도를 틀어주세요. 자, 많이 틀지 마시고 미묘하게 세밀하게 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 각도가 맞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다시 한번 아래쪽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 플러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조금 멀리 이렇게 각을 잡고요. 그 다음 수평 맞춘 상태로 플러팅 버튼을 터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했을 때 조금 기다리시면 아래쪽 서재 목록을 볼게요. 이때 페이지가 2장 생긴 거 확인되시나요? 맞습니다. 양옆을 펼쳐놓고 한 컷만 찍으셔도 2장이 따로따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 한 편만 찍는 게 아니고 한 장을 찍으실 수가 있네요. 수평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저처럼 페이지가 카메라에서 텍스트 영역 페이지로 잘못 바뀌신 분이 계시다면 터치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왼쪽 상단의 X자 버튼을 찾으셔서 다시 눌러주시면 여전히 카메라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수평 맞추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평을 정확하게 가운데 선만 맞춘다 생각지 마시고 동그라미를 또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플러팅 버튼을 찰칵. 자, 플러팅 버튼을 찰칵 하시자마자 또 새로운 텍스트 페이지가 밑으로 인식이 되실 겁니다. 이때 페이지의 정확도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6장, 6페이지를 현재 찍어서 나의 서재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때때로 여기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책들은 당연히 왼쪽이 1페이지이고 오른쪽이 2페이지인데
외국 서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오른편이 1페이지, 왼편이 2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스캔하는지 메뉴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 메뉴를 보시면 화살표 하나가 내려와 있는 해당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책의 방향을 의미하는 메뉴이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는 우리나라 서적 기준입니다. 반대로 서적을 뒤집고 싶을 때는 화살표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는요, 카메라 이렇게 비추셨을 때 어떠세요? 오른편 페이지가 1번 페이지, 그 다음 왼편 페이지가 2번 페이지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으시죠? 맞습니다. 외국 서적의 방향에 맞춰서 스캔도 다르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 시중에 나온 일반 책들은 다 대부분 외국 책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방향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즉 왼편이 1페이지, 오른편이 2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전공 서적이나 또는 외국 서적 일부는요, 여전히 본인들 페이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하실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우리가 다른 내용을 배우러 가시면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이콘, 이번에는 위로 가는 방향키로 바뀌셨죠? 그럼 이때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정확하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제 화면이 까맣게 되는 거는 제가 바닥에 내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카메라 화면이 절대 까맣게 되지 않고요. 잘 비춰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6장 정도 찍어 보셨는데요. 내가 찍은 책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나의 서재에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왼편 하단에 서재 아이콘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책 표지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까지 모두 잘 들어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낱장 상태이고요. 한 권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책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 한 권, 두 권 따로따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저는 찍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찍힌 페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찍다 보니까요, 실수로 다른 곳에 찍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인식이 안 돼서 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 잘못 찍힌 종이가 있으시다면 삭제하실 수도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페이지 중에 삭제할 페이지를 살펴보고요. 다 함께 삭제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점점점 3개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페이지 삭제로 올라오세요. 페이지 삭제 메뉴 찾으셨나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삭제할 건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선택하세요 문장 보이시죠? 그럼 이때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터치. 바깥 종이 구역을 터치하셔도 똑같이 선택이 되십니다. 제가 만약 잘못 선택했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선택 취소. 그 다음 내가 지우고자 하는 페이지가 잘 체크되어 있는지 또 종이의 개수가 한 장이 맞는지 확인하셨다면 페이지 삭제를 눌러주세요. 페이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버튼 한 번 더 터치할게요. 그러면 저처럼 아까 10페이지까지 있던 페이지가요. 빈 페이지 없어지면서 제대로 순서가 다 맞춰졌네요. 네, 방금까지는 우리 페이지 삭제를 해보셨습니다. 페이지 삭제 메뉴가 더보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페이지 삭제 말고도 V플랫에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페이지 중에 아무 페이지나 하나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저처럼 크게 페이지 한 장이 확대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밑에 메뉴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르기입니다. 불필요한 사람 손가락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변환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자르기 메뉴를 우리 들어가셔서 터치 들어가셔서 영역을 사람 손이 왼편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우리 대각선 자르기 아이콘을 활용하셔서 사람 손 부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또는 정확하게 외곽선이 잘 맞으셨다 하면요. 따로 자르실 필요는 없지만 각도를 조절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삐뚤어지게 찍힌 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책을 찍었는데 삐뚤어지게 책이 찍혔다 하신다면 회전각을 주시면 되세요.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에 우리 15도, 3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30도 각이 나와 있는데요. 손가락을 가운데에서 터치하신 채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왼쪽으로 옮기시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이때 책이 회전되는 거 확인되시죠? 맞습니다. 지금은 원래 찍혀져 있는 상태가 똑바로 잘 찍혀져 있어서 옆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책이 비뚤어지게 찍혀 있다. 그럼 이때에는 각도를 조정해 주셔서 똑바로 맞춰 주실 수 있겠죠? 자르기는 오히려 손가락이 나온 부분, 즉 종이책의 일부분 영역을 자르기보다는 저는 회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르기에서 해보실 수 있는 메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영역 선택, 두 번째는 회전. 다 되셨다면 오른편의 완료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처리 중 하면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뉴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유하기는요. 카카오톡이나 또는 메일, 즉 내가 찍은 책을 이미지, 사진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보내기는 우리 PDF라고 해서 세로로 길게 서류화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한 장일 때에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권을 PDF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저와 함께 텍스트 인식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책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아닌가요?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상태에는 종이책을 사진만 찍어 놓아서 텍스트로 인지되지 않은 겁니다.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텍스트 인식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선택된 페이지 텍스트 인식합니다. 안내문과 함께 인식하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텍스트 인식 중, 인식 중이라는 글자 뜻이죠. 10초 정도 기다릴게요. 물론 5초면 거의 인식이 잘 되는데 10초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두 가지 새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때 텍스트 눌러볼까요? 텍스트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종이 이미지는 사라지고 안에 있던 글자들만 쏙 하고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변환인데요.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셨을 때 우리 앱상에서 많이 익숙한 형식으로 보이시죠? 물론 이렇게 보기 편한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텍스트 변환도 하지만 진정한 텍스트 변환의 의미는 검색에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텍스트 변환이 끝나셨다면 이 중에 한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 텍스트 중에 앵커링 효과라는 단어를 이따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역시도 내가 찍은 책에 있는 단어 있죠? 그 단어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검색하러 나가 볼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X자 버튼 보이시나요? 터치. 이때 바로 전체 책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요. 서재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상단의 돋보기 모양 검색입니다. 내가 책을 열심히 스마트폰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 부분, 이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디지? 딱 궁금할 때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돋보기를 누르고 저는 앵커링 효과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앵커링만 적어 볼게요. 선생님들은 역시나 선생님들 책에 있는 단어 하나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앵커링 적으시면 안 되세요. 제가 텍스트를 적자마자 책 한 페이지가 탁 하고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특히 여러 책을 한꺼번에 보셔야 하는 분들, 그 다음 책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책 내용을 여기저기서 인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책을 일일이 찾으실 필요 없이 검색 단어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한 기능이시죠. 물론 이 좋은 기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반드시 모든 책 페이지에 우리가 텍스트 변환하신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만 있을 때에는 검색을 못 해주고요. 텍스트로 변환을 해준 상태, 그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어떤 단어도 모두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책 한 장 한 장을 방금 전처럼 텍스트로 바꾸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V플랫에서는 한꺼번에 텍스트 바꾸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를 따라서 내 서재로 다시 들어갈게요. 오른쪽 상단에 X자 버튼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 D로 우리 D로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때 내 서재 맞으십니까? 좋습니다. 내 서재에서 텍스트 인식할게요. 텍스트가 인식된 페이지는요, 반드시 OCR이라는 여기 라벨이 붙으니까 그것도 눈여겨주세요. 현재 우리가 텍스트 변환하지 않은 책들은 OCR 라벨이 없습니다. 자, 텍스트 변환 가겠습니다. 상단에 T자를 한번 터치. 그럼 이때 내 책의 전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아까 전 텍스트 인식했던 그 책은 지금 빠져 있죠? 그 다음 전체 페이지 6장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터치하지 마시고 오른쪽 끝에 모두 선택을 눌러주세요. 모두 선택 다 되셨다면 텍스트 인식하기입니다. 텍스트 인식하기를 터치. 그럼 각각의 표지 또는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표시와 함께 OCR 라벨이 하나 둘씩 붙습니다. 이때부터는 전체 페이지가 텍스트 인식 되신 거기 때문에 6페이지에 있는 브루잉 효과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하면 6페이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통제의 환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8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혹시 책을 그냥 읽는 목적이 아니시고 다시 찾아보셔야 하는 분들은 꼭 V플랫을 사용하셔서 텍스트 인식까지 시켜주시는 거 앞으로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V플랫에 책을 넣어 보셨으니까요. 드디어 평소에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도 익혀 보실게요. 가장 쉬운 것은 V플랫에 들어오셔서 한 장 한 장 터치로 선택하시고 읽고 옆으로 넘기고 읽고 옆으로 넘기고 하시면 되겠죠. 저를 따라 들어오신 분들은 X자 버튼 눌러서 서재로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장 간단하게 V플랫 내에서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나의 갤러리로 이 사진 하나하나를 넣어주시면 역시 갤러리 안에서도 방금처럼 넘겨보실 수 있겠죠. 갤러리 넣기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더보기 버튼을 터치. 그 다음 갤러리의 저장 메뉴를 찾아주세요. 갤러리의 저장 메뉴를 터치. 이때 몇 장의 사진을 갤러리로 넣을 건가요? 물어보는데 당연히 모두 선택입니다. 오른쪽 상단 모두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고 갤러리에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V플랫에만 있던 내 책들이요. 갤러리 안으로도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세요. 일반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좋아서 V플랫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여기십니다. 오른쪽 버튼들 중에서 두 번째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내보내기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PDF 파일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PDF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럼 조금 기다리시면 역시나 선택 페이지 나타나고요. 이때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고 아래쪽 PDF 내보내기 보이시죠? PDF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PDF 변환 후 여기 페이지에서 드래그로 왔다 갔다 끌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페이지를 잘 변환해 주는 이유는 한 장의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되겠죠? 자, 순서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PDF 내보내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PDF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뜹니다. PDF 파일의 장점은요, 열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PDF로 만들어 놓은 방금 그 책은 서류 V플랫 그 안에서도 PDF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PDF 열기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이때 저처럼 여러 가지 앱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뜨실 거고요. 없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삼성 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삼성 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의 책이요, 옆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길게 넘기실 수 있게끔 한 장의 서류가 나타납니다. 잘 보이시죠? 넘기시는 방법은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이때 불편하지 않게 옆으로 넘기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마치 문서나 서류처럼 넘기실 수 있다는 게 PDF 파일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뒤로 버튼을 누르셔서 V플랫 앱은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 설문조사 마지막 금요일에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를 찾아주세요.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그 다음 유튜브 찾으셔서 터치입니다. 이때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 채널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검색을 터치하시고 광주 북구청 정보화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때 아래쪽에 검색 결과 뜨시면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구청 정보화 교육 채널이 나타나셨을 거고요. 이때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에 정보 메뉴 있습니다. 정보 메뉴를 선택, 그 다음 하단 설문조사, 하단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때 저처럼 연결 프로그램 뜨신 선생님들은 삼성 인터넷이나 크롬, 네이버 다음 중에 편하신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저처럼 11월 정보화 교육으로 바로 넘어오게 되시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보시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마지막 9번은 직접 의견을 적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요청사항 있으시면 이곳에 적어주시고 설문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설문조사를 마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꼭 마지막까지 적으시고 완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